자, 결국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게 된 배경은 뭐다? 자, 내년 상반기가 경기가 제일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으로 좀 정부에서 보고 있고, 자,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자, 부동산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으로 인해서 자, 건설회사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못 갚아서 이게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사라.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규제들이 완화된지 한번 살펴보면 자,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 자,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대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겠다. 자, 현행은 3주택, 조정지역 2주택은 8%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4주택 이상,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은, 그리고 법인은 12%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그죠? 근데 개선안은 3주택은 자, 4%, 그 다음에 4주택, 조정지역 3주택, 그 다음에 법인, 이거는 6%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8%에서 4% 낮춰주고, 12%에서 6% 낮춥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낮춰준다고 해도, 지금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을 살 때 취득세 비용을, 자, 일반 사람들, 1주택자들은 지금 1%대를 내고 있잖아요. 1에서 3% 사이를 내고 있는데, 자, 다주택자라고 해서 4%, 6%를 내버리면, 어떻게 한다? 안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취득세를 더 많이 내면서 집을 산다? 저는 이 정도 내려주는 것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집을 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해서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연장하고 세제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을 마련하겠다.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1년간 유예가 됐잖아요. 그 1년간 유예를 1년 더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5월까지 연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책은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본 분들은 내가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1년 더 됐으니까 그 시세 차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걸 팔려고 매물을 내놓으면서 매물이 시장에 늘어나면서 오히려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신규로 내가 투자를 하려고 들어가는 수요는 이 양도세 중과 그 유예 기간을 딱 두게 되면 내가 지금 사면 2024년 5월 전에는 팔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집을 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집을 사서 2024년 5월 전에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 제한 없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세를 살리려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도 이거보다 더 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이제 배제하는 기간 제한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양권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자, 그래서 분양권은 현행은 1년 미만 팔 때는 70%의 양도세를 내고 1년 이상은 60%의 양도세를 내게 했는데, 자, 개선안은 1년 미만은 45%를 내고 1년 이상은 그냥 일반 세율을 내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은 70%를 내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60%를 냈는데, 자, 1년 미만은 45%를 내고 1년 이상은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결국 지금 뭐냐면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분양권이든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지금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랑 같이 조합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이 집을 팔아서 일반 세율로 내고 많은 시세 차익을 가져가려면 2024년 5월 전에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2024년 5월 전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2024년 5월까지 집값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 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 2024년도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단기로 시세 차익을 벌려고 집을 사려고 할까요? 게다가 취득세 중과를 자, 물론 그 중과 세율을 낮춰주긴 했지만 자, 4% 또는 6%를 내면서 자, 집을 사려 할까요? 자,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만드는 그 유인책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에 이거보다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거래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출 규제 완화에서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자, 그래서 규제 지역은 원래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자, 이제 개선을 해서, 자, LTV 30%까지는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앞으로 다 해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비규제 지역이 되게 되면 자, 다주택자 LTV 주담대가 6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굳이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겠다고 지금 정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큰 의미가 없다. 자, 결국 자,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해서 LTV를 60%까지 받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자, 그리고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역전세에 나면, 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죠? 그럼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면, 지금의 규제 지역처럼 아예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겠죠? 그럼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다주택자들은 집을 빨리 팔려고 급매물, 초급매물로 막 시장에 내놓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내년에. 자, 그래서 내년에 집값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자, 규제 지역도 해제해줘서 주택담보대출을 다주택자들도 LTV 60%까지 받게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빼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나 정부에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주지 못한 그런 지역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지역들도 내년에 분명히 역전세난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지역들도 역전세에 나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게 되고 그럼 그런 지역들은 매물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도 LTV 상한을 30%까지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LTV 상한 30%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빼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결국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추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자, 규제 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면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들도 LTV가 6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규제 지역을 해제해 줄 테니까 자, 주택담보대출 60%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빼줘라. 집 팔려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말고 집값 하락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2023년 내에 별도 발표를 한답니다. 국토부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없애고 실거주 의무 기간을 만약에 없앤다고 하면 지금 그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할 때 미분양이 많아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회수가 안 되게 되고 그 부동산 PF 대출을 못 갚아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을 몰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내년에 많이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국토부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구제 적용. 자, 제가 볼 때는 이게 목적이 이게. 내년에 역전세난이 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다주택자들이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TV 규제를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규제 지역을 계속 해제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 의무 전 3개월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현 2억 원 폐지하고 10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현 2억 원 이걸 다 폐지한대요. 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 DSR은 계속 풀지 않는다. LTV만 계속 풀고 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DSR을 풀지 않으면 LTV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도를 계속 늘려준다고 해도 DSR에서 묶이게 되면 그 한도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자,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한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3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 확정 후 2023년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자, 실수요자들이 자, 고정금리로 그 나오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사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 진단,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자,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크게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급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엔 지금 집값이 내년에 크게 급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방지하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내놓은 거예요.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자, 기발표 공급 계획 270만 호 8월 16일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하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 보상 완료 및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자,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의 사전 청약 의무를 완화하고 필요시 공공부분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 물량 분산을 유도하겠다. PF 시장 연착 지원,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하겠다. 허그 부동산 PF 보증 확대 플러스 5조 원 및 미분양 PF 보증 신설 5조 원을 조기 시행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 여력 추가 확충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내년 상반기가 지금 그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PF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부동산 PF 시장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정책을 지금 이렇게 내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안 발행이 어려움, 지속 시 PF ABCP 단기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 신설한다.
현행은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했는데 개선된 사항은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도 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간 등록 임대, 임대차 주택의 19% 등록 임대 복원하겠다. 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 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하겠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자, 그래서 현행은 자, 장기 10년 매입 임대가 자, 축소됐고 비아파트만 허용됐는데 자, 복원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까지 매입 임대 그 등록 사업자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겠다. 자,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는 85에서 100%를 자, 취득세 감면해주고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를 취득세를 감면해준대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 취득세 중과를 좀 내려주긴 했어도 일반 세율보다는 어찌됐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자,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가 되면은 자, 취득세를 이렇게 크게 감면을 해준대요. 그러면 굉장히 큰 혜택이겠죠. 공동주택 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 60에서 85제곱미터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자, 이렇게 취득세 감면해주고 취득 당시 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해주겠대요. 자, 그러면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는 만약에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자, 다주택자들이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 시장에 매매물이 많이 쏟아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 이건 뭐다? 시장에 매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럼 국세는 비폐지 세제 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한다. 자, 조정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대요. 그죠? 법인이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 양도차익의 20% 배제한다. 자, 그럼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에 매매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 주택 가액 요건을 추가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10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만 해당되고 만약에 15년을 한다고 하면 수도권 9억 원 이하, 비수도권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겠다.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대출도 더 많이 해주고 세제 혜택도 더 많이 주겠다. 그러면 자,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시장에 매매로 나오는 매물량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럼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난립 따른 투기 소유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하겠다.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입법 연구 용역 결과 2023년을 바탕으로 개정 여부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 그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내년 2023년에 그 협의를 해서 이 그 개편 방향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 임대차 주택의 21%, 공급 확대, 공공임대 50만 원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필요시 탄력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은 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살 수 있게 해서 집값이 좀 올라가는 그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아니라, 자, 지금 집값이 급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화 대책.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고 하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결국에는 자,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도 자, 거래가 많이 살아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간 제한 없는 배제,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 폐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도 자,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제는 규제가 아닌 빠르게 완화로 바뀌고 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면 훨씬 더 많은 규제들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